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증시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또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일선의 지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왔어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강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무리,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증시 하락 원인, 금리가 상승을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악재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좋으니까 빨리 팔아치우고, 그러면은 이미 주식은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팔고 나면은. 지금은 제가 예전에 증시 격언을 얘기한 게 있죠. 주가는 우려의 담을 타고 오른다라는 점. 바로 이러한 것이 최근에 세이프티 랠리라고 해서 안심 랠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형식의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750포인트. 아, 여기가 정말 상당히 저항이 있긴 있을 텐데요. 내일 한번 돌파. 그래서 2850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을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잠깐 보실까요? 자,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아,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가족 중에는 없으시겠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 개인의 매도가, 그제 개인의 매도가 다시 매수로 들어오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다 받쳐주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아주 좋은 수급이 과거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거기에 대항하는 개인의 수급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여전히 이러한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악재는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대 화두는 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안랩. 좀 뉴스부터 하나씩 볼까요? 저 아래서부터 보죠. 특징주. 오늘 뉴스예요. 6거래일 연속 급등, 연일 최고가 새로서. 천장 뚫린 안랩, 시총 2조도 돌파. 안철수 지분 가치도 껑충. 이게 총리가 된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2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락 반전, 11시를 기점으로 신고가 찍고 하락 반전, 변덕스러운 안철수주. 안철수만 보고 뛰어든 개미, 어쩌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요.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안철수만 보고 뛰어든 개미들, 어쩌나. 그만한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서 매수한 거는 본인 목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누군가 매수는 했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요, 6만 원에서 22만 원, 3배 반이 올라왔거든요. 단기간에. 그것도 정치적인 이슈 플러스 뒤풀이로 외국인 지분 늘렸다. 2대 주주 올라섰다. 이거는 세력들이요. 매도의 기회예요. 그걸로 끌어올리는 부분은요.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24%까지 급등했다가 21%까지 급락합니다. 엄청난 거죠. 아, 제가 보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요. 내일 5일선이 또 올라올 겁니다. 조금. 그래서 14만 원 전후 오늘 건드리긴 했는데요. 여기서 반등은 1차적으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꼭지는 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22만 원을 돌파해서 또 간다. 이거는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는 좀 매물 소화 과정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시고 손실을 보셨더라도 다시 다른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를 이뤘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주들이 상승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중대형주 단이 움직였어요. 어저께까지는요, 한신기계를 비롯한 중소형주 단이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형주 단이 올라왔어요. 뉴스 보시면은 수혜, 원전주, 두산중공업 뭐 이런 부분,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시죠. 두산중공업 원전 공약 최대 수혜, 풍력 사업도 성장. 즉 풍적 지금 상당히 부풀어 있죠. 특히 유럽 쪽에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유럽과 미국 해외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치, 실질적인 기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텍소미아 조건부 승인, 원자력에 대한 글로벌 인식의 변화, 이거 앞으로 수주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납품 및 수면 연장 임박, 원전에 대해서 교체 설비 수주 기대, 이런 거 앞으로 중기적인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목표 9조 원 가까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하나씩 보도록 해보죠. 두산중공업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지만 끌어올리면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기술, 이러한 종목군 역시 오늘 급등세를 보였어요. 특히나 한전산업이 오늘은 13% 넘게 급등, 장중에는 21%까지 급등했었죠. 한전기술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요건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한신기계, 이런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부 이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중기적으로 저는 이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좀 중형주 단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요쪽으로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하겠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동원수산을 비롯해서 수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 우려에 수산주도 급등, 동원수산 상,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3월 24일 오늘이죠. 식량 위기 우려로 사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 부분은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수산주를 보는 거예요. 동원수산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면은요. 일단 농축산 관련주들의 급등 이후 글로벌 곡물 가격이 치솟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수산주에도 옮겨 붙은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러시아 항공로 폐쇄, 다들 아시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항공로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상공을 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폐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운임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연어, 이러한 수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폭등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시장 가보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동원수산 상한가 진입합니다.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한성기업 역시 같은 맥락에 상한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J 시푸드,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10% 가까운 상승을 그리면서 수산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흐름이 나오죠. 사조 시푸드 17% 급등하는 모습, 한 번 더 쭉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구역,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종시 하세요. 급등 출발하는데 따라잡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위로 올라갈 영역 분명히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별로 힘이 못 썼어요. 여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급등 이후에 약간 옆으로 기고 있죠. 물론 어제 대만에서의 지진 문제도 있어서 오늘 좀 그것에 대한 급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흐름이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못 미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관점의 종목이 아닌가.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도 오늘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문제도 좀 끼어 있어서 반도체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도체만 생각을 한다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삼성전자 지금 수급 내부 지배구조 이러한 부분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서 좀 탄력적이지는 못한데, 저가권, 즉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CI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4.5%. 오늘 특징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OCI 5천억 원도 아니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OCI 주주총회 어저께 있었죠. 말레이시아로 우리나라 공장 옮기는데 폴리실리콘 증설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밝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폴리실리콘 가격 지금 수익권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수익을 못 냈었던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기간 조정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 기간 조정을 거의 좌우 똑같이 이뤘죠. 이제 올라갑니다. 좀 더 길게 중기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급락주 가운데에서요.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참 웃겨요. 보시면은요. 카카오 게임즈 2,500억 오버행 이슈 3월 말부터 2,500억 시비 주식 전환 가능, 이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건 좀 악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5천억 규모의 시비 전환 가능하다라는 관측, 이거 뉴스로 내보냈거든요. 근데 31일부터 25년 9월까지 전환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 31일 꼭 전환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자분들 참 정직하신 분들 많고 제대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같네요. 이런 흐름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8% 넘는 급락세가 있다가 7% 약간 낙폭을 줄여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뱅 이슈 저게 우리가 HMM에서 보듯이요. 할 것 같아. 그래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 벌써 1년 넘었거든요. HMM은.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 충분히 앞으로 나오겠지만 25년도까지 그 어디엔가예요. 요번에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권역이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상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 다 말씀을 드렸고요. 2850까지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느냐? 그 이후는 그 2850선 가까이 가서 제가 또 저의 분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보시죠.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